썰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부천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이곳에 개차반 같은 아주버님을 고발하기 위해 사연 보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댁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시집살이 당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달달 볶이며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신우 같은 건 없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만 있는데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 인자하고 성품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선하십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님의 성품을 닮아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좋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변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어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주버님의 진상짓을 더 이상 안 보고 살게 됐습니다. 제가 참다 안 되겠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그걸로 아주버님을 호되게 혼내줬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을 한 방 먹이고 손절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양가 집안에서 인사도 드리고 배우자의 가족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서 미리 눈도장도 찍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 생신이어서 미리 점수 좀 따놓으려고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아주버님 성격이 거침없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아주버님이 바빠서 인사만 대충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때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침없고 살짝 개념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한테 딱히 해댈 게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결혼 전이라고 이때까지는 제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그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혼식 하던 날을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은 축의금 한 푼 안 내고 친한 친구들을 싹 다 모아서 배 터지게 밥 먹고 간 사람이에요.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친구들 역시 1원 한 푼 안 내고 음식이며 술이며 아주 거덜내고 갔습니다. 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많이 먹어. 음식 계속 나오니까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어. 맛있냐? 여기 음식 다 괜찮지? 여기 술 좀 더 주세요. 맛있기는 한데 우리 이래도 돼? 그래도 네 동생 결혼하는데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먹어도 되냐? 아이, 괜찮다니까. 너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내 친구들인데 뭔 돈을 받아. 이렇게 와서 결혼 축하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고마운 일이지.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 술도 그냥 마음대로 막 갖다 먹어도 돼. 오늘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죽어보자. 돈 한 푼도 안 냈으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먹고 즐기던 아주버님. 저는 순간 제 결혼식이 아니라 아주버님의 동창회가 열린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친구들을 바글바글 데리고 왔는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서 미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내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뭐하러 쓸데없이 돈 쓰냐면서 못 내게 했어요. 뭐 결혼 축하해주러 오는 건 고마운데 뷔페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먹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을 빌미로 회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형이란 사람이 왜 저러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당황스러워하니까 남편과 시모가 난처한 듯 제 눈치를 보더군요. 아유, 쟤가 정말 왜 저래? 돈 한 푼 안 내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뭐 하는 거야? 아가, 제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닌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저래.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큰애하고 그 친구들이 먹은 값은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내가 다 내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식비값이 좀 많이 나오니? 식장 빌리는 것보다 음식값이 더 나가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렴. 정말 보면 볼수록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제대로 개념 있는 시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아주버님이 태어났을까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배다른 형제? 하도 유별난 사람이라 별의별 의심까지 다 하게 되더군요. 결혼식 마치고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왜 친구들 불러 회식하고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이렇게라도 어깨 좀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대학 졸업 후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백수생활만 몇 년째인 사람이었거든요. 중간에 어렵사리 취직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대요. 본인이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둥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기를 전문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가진 돈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친구들 만나서 회포 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지. 미안해. 우리 형이 지금 힘들어서 저런 걸 거야.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마음이 오죽하겠어. 애써 괜찮은 척 굴고 싶은 거겠지.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본인은 직장도 없고 모은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 결혼 핑계로 만나서 이래저래 기분 좀 내고 싶은 것 같아. 비록 뭐 해주는 건 없어도 마음만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을 거야. 언젠가 돈 벌면 나한테 멋진 선물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걸?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이해해줘. 괜히 멋쩍어서 더 저러는 걸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듣고 보니 아주버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괜히 멋쩍어서 더 저렇게 오버하고 술에 취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또 남편과 시모가 대신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는데 제가 계속 어이없어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해 못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좋은 날이니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귀여운 애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버님은 저만 봤다 하면 들들 볶아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후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던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사업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시부모님은 고민하시다가 그래, 마냥 집에서 놀고 먹느니 뭐라도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말릴 입장은 아니었어요. 불안했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이니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불과 6개월 만에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때 아주버님은 사업 실패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다 말아먹고 빚까지 생겼거든요. 거기다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까지 받았다더군요. 그 이유는 안 봐도 뻔하죠.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 중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다 할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까 미래가 막막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심지어 빚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여자 입장이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들어보니 아주버님과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이고 몇 년 동안 언젠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으로 아주버님을 기다려준 사람이더군요. 그러나 슬슬 나이는 차는데 그렇다 할 성과는 없고 쫄딱 망해서 빚만 지고 주변 친구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까 조급한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다시 백수로 돌아오고 빚까지 졌으니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겠죠.
아주버님도 그렇고 만났던 여자친구분의 입장도 그렇고 모두 이해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아주버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엄마가 한동안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네. 왜?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형 때문에. 알잖아, 지금 형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게. 그냥 직장이나 알아보시지 사업은 왜 하셨대? 사실 나는 조금 불안불안했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가당키나 해? 그렇다고 사업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시잖아.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도와주셨나 봐. 나도 이렇게 빨리 접을 줄은 몰랐네. 못해도 1년은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요즘 형 때문에 부모님 모두 눈치 보신다니까 당분간 집에 가는 건 자제하자. 시부모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두 분의 돈도 공중으로 분해된 건데 아주버님 눈치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라면 보태준 돈이 안타까워서 엄청 속상할 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사업의 실패를 맛보고 빚더미에 앉은 채 이별까지 당했으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툭하면 술에 쩔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 우리 부부를 보면 아주버님이 더 괴로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본인과 달리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또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다 괜한 자격지심에 어떤 히스테리를 부릴지 모른다길래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 또한 좋게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부는 그 뒤로 시댁에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시부모님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주버님은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제2의 사춘기라도 온 듯 시부모님의 온갖 걱정을 다 무시한 채 술만 마시고 툭하면 돈까지 뺏어갔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곤 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하나로 온 가족이 눈치 보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어느 날 아주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얼굴 안 본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나 때문에 집에 못 온 거 다 알아요. 이제 괜찮으니까 동생이랑 와서 밥 한 끼 먹자고요. 이번 주말 어때요? 네, 뭐 저는 괜찮은데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되도록 주말에 모여서 꼭 얼굴 봐요. 내가 재수 씨한테 따로 할 말이 있거든요. 저한테요? 그게 뭔데요? 그건 주말에 오면 이야기할게요. 아주버님의 갑작스런 전화에 이게 뭔가 엄청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대체 뭐지?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혹시 돈 부탁을 하려는 걸까봐 내심 걱정되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주버님을 도울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아주버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라? 형이? 응. 그리고 나한테 할 말이 있대.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주버님 사업 다 말아먹고 빚만 떠안았잖아. 우리야 뭐 빌려줄 돈도 없지만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 불편할 텐데 어떡해? 그러게.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하지? 나한테 말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아무래도 돈 문제니까 민감하잖아. 듣고 보니 그건 또 그렇네. 당신한테 말하는 건 형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못 빌려준다고 할 거야. 물론 빌려줄 돈은 없지만 있다고 한들 절대 안 돼. 아주버님께는 죄송하지만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빌려줘?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버님이 제게 할 이야기라고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형체면 구겨지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좋게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주버님이라면 빌려줄 여유가 된다고 해도 빌려주기 싫어요. 뭐 하나 진득하니 하는 일도 없고 힘든 거 싫어해서 맨날 툴툴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빌려줘요? 보나마나 말아먹을 게 뻔하잖아요? 빌려준 돈 100% 못 받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만큼 아주버님이 그닥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돈은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건 도와줄 수 있어도 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쌍하게 굴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똑 부러지게 내 입장을 잘 전하자. 마음 먹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돈 이야기 꺼낼 줄 알고 단단히 마음 준비하고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제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앉아 식사하는데 이상하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주버님은 괜찮은 듯 아무렇지 않게 식사했지만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도 아주버님이 왜 우리랑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까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셨거든요. 본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동생 보면 너무 차이나서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왜 우리랑 저녁을 먹는다고 한 건지 의아해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언제 돈 이야기 꺼낼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동안 아주버님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실 말씀 있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하실 말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잠시만 이쪽으로 와봐요. 아주버님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단번에 확신했어요. 역시나 돈 이야기가 맞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따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머릿속에는 온통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잘 거절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길래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하시는지. 별건 아니고 내가 재수 씨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요. 우선 이 사람 재수 씨 친구 맞죠? 아주버님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누군가의 사진을 제게 보여줬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 친구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네, 제 친구 맞아요. 그런데 제 친구 사진을 아주버님 왜 가지고 계세요? 재수 씨 SNS 보다가 봤거든요. 이 친구 아직 결혼 안 했죠?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건 왜요? 왜긴요. 소개받고 싶어서 이러죠. 얼굴이 완전 내 스타일. SNS 살펴보니까 남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나 좀 소개시켜줘요. 제 친구를요? 아주버님, 저랑 띠동갑 아니세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소개도 못 받나? 내 나이에 연상 만나면 답 없어요. 여자는 어리고 젊은 게 최고지. 난 연하가 좋으니까 다리 좀 잘 놔줘요. 그리고 나는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니까 친구분 편한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제 친구가 연상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요? 그럼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친구도 나쁘지 않던데. 아주버님은 처음 보여준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제 SNS를 다 뒤져서 제 친구 사진을 쭉 살펴본 모양이었어요. 뭐 SNS란 게 보여주고자 올리는 사진들이 많으니까 봐도 상관없지만 흑심 품고 노골적으로 뒤지고 뒤져서 본인 스타일인 사람을 골라 사진으로 따로 저장해 놓은 게 살짝 불쾌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제일 난처할 줄 알았는데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말도 꽤 난처하더군요. 더군다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저리 당당하게 소개시켜달라는 건지 어이없었습니다. 혹시 헤어진 여자친구 잊으려고 소개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제 친구들 말고 다른 분들께 받아보세요. 주변에 소개받을 만한 데 없으세요? 아니, 제 친구들은 거의 남자친구 있거나 결혼했거든요. 솔로인 친구들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소개 안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재수 씨 생각이고요. 내 사진 딱 보여주면서 받을 건지 한번 물어봐 줘요. 혹시 알아요? 받겠다고 할지. 물어보나 마나해요. 제 친구들인데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아까 보여준 친구 중에 한 명은 연락 끊긴 지 오래라서 갑자기 소개받을 거냐고 물어보기도 좀 뭐해요. 재수 씨, 혹시 소개시켜주기 부끄러워서 이래요? 직업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어리 하나뿐인 놈이니까 소개시켜주기 싫은 거죠?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내 꼴을 봐요. 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재수 씨가 알아서 챙겨줘야죠. 재수 씨도 형님 생기면 좋잖아요. 알고 지내던 친구랑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심하잖아요. 띠동갑인데. 나 어디 가면 30대 중반으로 봐요. 동안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그리고 내 나이에 연상 만나서 뭐하게요? 그 나이에 임신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젊고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게 다 부모님께 손자 안겨드리기 위해서니까 그런 줄 알고 친구들 소개시켜줘요.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대충 내 스타일 어떤지 알겠죠? 난 여성스럽고 얼굴 반반한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친구들로 쭉 연락 돌려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안 내 거예요. 가진 거 아예 없는 건 아니라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되겠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나 남자친구가 있다. 좋게 둘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괜찮다면 제가 먼저 소개해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연 끊을 일이 있냐고요. 그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 남자를 누가 좋아해요? 거기다 직장도 없는 백수인데. 소개시켜줬다가는 친구들하고 바로 손절당하고도 남습니다. 거기다 어머님 아버님 집이 왜 본인 집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예전에 분명 두 분이 돌아가시면 사이좋게 나눠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들어놓고 당당하게 본인 거라고 말하니까 어이없었어요. 차마 소개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를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좋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진짜로 연락할 마음은 없었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 거절했다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남편과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본인이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어머님께 맡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말씀을 들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착하신 분이라 혼내도 별 타격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머리 큰 자식을 나이 든 부모가 어떻게 쥐고 살아요? 좋게 타일러 본다고 하셨지만 보나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주버님 연락 피하고 시댁에 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그 후 며칠이 흘렀고 아주버님 일을 서서히 잊어가던 중 연락이 끊긴 친구부터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까지 우르르 제게 전화해서는 이 사람 뭐냐며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내가 보내준 문자 봤어? 그 사람 대체 뭐야? 네 남편 형 맞지? 문자? 잠깐만.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아주버님 맞아. 너한테 연락했니? 나 네 번호 알려준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지? 저번 주부터 SNS로 계속 문자 보내더라.
내가 본인 이상형이라는 둥 한번 만나자고 계속 연락해서 미치겠어. 아니 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 대체 왜 그러니? 그래도 친구 시댁 식구니까 좋게 예의 차렸는데 이런 식으로면 더 이상 못 참겠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때 친구들에게 걸려온 연락만 해도 10통은 넘었을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얼굴 좀 예쁘다 싶으면 죄다 저 팔아가면서 작업 걸었다고 했습니다. 띠동갑 차이 나는 사람이 작업 거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제 시댁 식구라서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였어요. 하도 귀찮게 구니까 짧게 답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읽고 무시했더니 무슨 스토커처럼 매일매일 문자를 귀찮게 굴며 신경 쓰이게 했다는군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결국 차단까지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귀신같이 새 계정을 만들어서 또다시 연락하기를 반복했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화도 났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아주버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친구들한테 연락하시면 어떡해요? 거기다 무슨 스토커처럼 계속 귀찮게 했다면서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대화 마무리하려고 싫은 티 냈을 텐데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주버님 때문에 친구들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저 친구들하고 연 끊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게 내가 움직이기 전에 재수 씨가 알아서 소개시켜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나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엄마한테까지 말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재수 씨 말로만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말해봤자 뻔한 결과니까 이야기 안 한 거죠. 그러게 그때 어려울 것 같다고 좋게 거절했잖아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한 말이잖아요. 진짜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난처한 줄 아세요? 사과할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재수 씨나 둘러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보잘것없는 놈이라 소개시켜주기 싫다고. 난 이게 참 기분이 나빠. 사람 자체만 봐야지 그 배경은 왜 보는데. 안 그래도 되는 일은 없고 무시만 당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젠 내가 동생 아내한테까지 무시당해야 해? 무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소개시켜줄 수 없는 이유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 사업 실패랑 이별로 힘들어하시는데 괜히 저까지 보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좋게 둘러댔어요. 저야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아주버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죠. 하지만 그런 친구가 없어요. 죄다 남자 능력 보고 배경 보는 애들인데 누가 소개받고 싶겠다고 하겠어요? 막말로 아주버님도 능력 좋은 여자 좋은 거 아니에요? 이왕 결혼하는 거 누구나 돈 좀 있고 능력 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 제가 아주버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나이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제 친구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직장도 없고 되려 빚만 있으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시집 오고 싶어 하겠어요? 보나마나 본인이 먹여 살리고 빚 갚아야 할 게 뻔한데 누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소개받고 싶냐고 하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주버님이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시면 집에서 놀지 말고 직장이라도 구하시던가요.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소개할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한테만 강요하시는 건 아니죠. 이야, 말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말 잘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내가 원하는 회사는 없고 있어도 죄다 엉터리인데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그래도 마음 다 잡고 사업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쫄딱 망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은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도 하고 싶은 게 죄야?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다 화나게 하네. 야! 그동안 내가 재수씨 하면서 잘 대해주니까 웃었냐? 앞으로는 재수씨고 나발이고 국물도 없어.
우리 엄마가 하도 착해서 오냐오냐 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아주 만만하지? 너 앞으로 각오해. 나이 처먹고 백수의 빚만 잔뜩 있는 놈이 얼마나 막 나가나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아유, 너 정말 왜 이러니? 새아기가 뭔 잘못 있다고 이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자격지심이 큰 아주버님은 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한 대칠 기세로 달려드는 걸 어머님이 겨우 말리셨고 더 있다가 좋은 꼴 못 본다고 어서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앞으로 아주버님을 시댁 식구로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입장 곤란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실수한 행동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만 모실 생각이고 아주버님에 관련된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으니 말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게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고 형과 따로 만나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어머님이 전화 주셔서는 괜찮냐,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어머님이 사과하시냐, 잘못한 건 아주버님인데 어머님이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매번 아주버님 일로 왜 어머님이 사과하세요? 잘못한 건 아주버님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 어쩌겠니. 자식 잘못 키운 나라도 사과해야지. 제가 아주버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 제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어머님은 아주버님의 잘못을 알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버님 몫이죠. 근데 아주버님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아주버님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제가 인정하는 시댁 식구는 어머님과 아버님 뿐이에요. 유치하다 버릇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아주버님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더 이상 아주버님을 시댁 식구로 생각하지 않고 투명인간과 같은 취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를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루빨리 관계를 끊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제 생각이 그렇다면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아주버님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시니까요. 이때부터 시부모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거의 포기하시더군요. 이런 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사람 붙들고 고생하는 것보다 아예 신경 꺼버리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괜한 감정,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남편 역시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 잘 안 갔고 시부모님과는 전화통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고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아주버님이 친구 만난다고 집을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방에 내려갔다 올 거라 며칠 안 들어올 거라면서 편하게 와도 된다고 하셔서 명절 때 남편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들러 시부모님과 오순도순 식사도 하고 정말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뒷정리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과일 먹으며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요즘 손 아파서 병원 다닌다며. 안 그래도 일하면서 손 많이 쓰는데 이럴 때라도 좀 쉬어야지. 설거지할 거리 얼마 없어서 나 혼자 얼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좀 쉬어. 하루 종일 음식한다고 손가락 많이 움직였는데 좀 쉬어줘야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유, 글쎄 가서 쉬라니까. 나 설거지 잘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과일 먹고 있어. 금방 마무리하고 가마.
저는 일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늘 손이 남아나지 않게 일하는데 몇 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와 손목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상한 관절은 되돌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저 최대한 덜 움직이고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손을 많이 움직였더니 통증이 심해져서 전보다 병원에 자주 다녔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 듣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 혼자 음식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과 같이 준비했는데 저 혼자 나가서 쉰다는 게 죄송스럽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냐고 거의 등 떠밀다시피 주방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님 남편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형, 집에 며칠 안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없다는 소리 듣고 신나서 왔냐?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단단히 화난 표정으로 제게 걸어와서는 다짜고짜 제 손목을 세게 잡더니 주방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나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와서 제 손목을 세게 붙들고 주방으로 끌고 가 저는 간신히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아주버님은 손으로 설거지하는 어머님을 가리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왜 설거지하고 있어? 아유, 며칠 안 들어온다더니 갑자기 왜 온 거야? 그만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라. 내가 왜 방에 들어가? 엄마는 뭐가 무섭다고 며느리 눈치 보고 있는데? 야, 네가 말해봐. 우리 엄마가 왜 설거지하고 있냐? 그만하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며느리 두고 엄마가 설거지를 왜 해? 이렇게 물렁하게 오냐오냐 하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상전처럼 앉아있지. 야, 너 뭐 여기가 친정집이냐? 놀러 왔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감히 시어머니를 부려먹어? 우리 엄마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 네 입맛대로 주물러도 되겠다 싶지? 그런데 난 아니야. 그때 경고했잖아. 앞으로 시댁 무서운 거 똑똑히 가르치겠다고. 엄마랑 아빠는 다 봐주고 이해해주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어림도 없어.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세상 어느 며느리가 이딴 식으로 굴어? 시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건 편하게 앉아서 과일을 먹어? 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 형, 그만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 대신 설거지하겠다고 몇 번이나 주방 서성거렸어. 이 사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배려해 주신 거라고. 내 아내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 아니야. 조용히 안 해? 네 아내라고 편드냐? 네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우리 집안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뭘 또 만만하게 봐. 그런 사람 아니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하! 이 자식 봐라. 너 지금 형한테 대드냐? 어릴 때부터 토 한 번 안 달고 착하기만 했던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됐냐? 설마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나이 처먹고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만만하지? 언젠가부터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결국 이거였어. 넌 내가 가지지 못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못한 결혼도 했으니 나 같은 건 그냥 가소롭지? 저게 뭐 형이냐? 없는 게 낫다 싶은 거잖아. 동생 놈도 날 무시하는데 전혀는 오죽할까? 형 연이라니? 말 갈아서 못해? 좋게 이해하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이 자식이 진짜! 아주버님은 우리 부부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자격지심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겐 연이라는 말까지 입에 담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순둥이 남편이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쳤고 그와 동시에 아주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 대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 아주버님을 말렸어요. 그 손 안 나요? 넌 또 뭐야? 건방지가 어디서 끼어들어? 저는 남편을 때리지 못하게 아주버님의 발을 잡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넌 또 뭐냐며
순식간에 뺨을 한 대 쳤어요. 그 모습에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경악을 했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큰 감정 소모 없이 아주버님을 피하면 되니까 그럼 집안의 평화가 지켜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거더군요. 골물대로 골맞는데 피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년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뺨까지 얻어맞았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잠자던 호랑이의 커터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지금 나 쳤어? 그래 쳤다. 뭐 한 대 맞아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네가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그러게 며느리 노릇을 똑바로 하던가.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닌데. 뭐? 네? 넌 아들 노릇, 형 노릇, 아주버님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진상 부리니까 모두 너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나한테 년이라고 하고 뺨 때린 순간부터 넌 끝났어. 내가 이제 너 같은 민폐덩어리 진상한테 제대로 참교육 해줄 거거든? 너 나한테 친구 소개해달라고 했지? 지금 바로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자. 뭐라는 거야 이게. 야, 나한테 한 대 맞더니 미쳤냐? 입 다물고 기다려. 네가 원하는 여자 소개해줄 테니까. 이거였어? 한 대 맞으니까 말 잘 듣네.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손맛 좀 보여줄걸. 역시 이래서 사람은 맞아야 돼. 때론 이게 약발이 잘 든다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비장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을 걱정하셨고 남편은 화가 나서 그 미친놈과 싸우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괜히 손 더럽히지 말고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빨리 와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무슨 상황인지 문자로 대충 설명해 줬어요. 친구는 경찰을 대동한 채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경찰 등장에 그 미친놈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살짝 뒷걸음질 쳤어요. 왔니?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저기 저 인간이 우리 남편 형이라는 인간인데 하도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어. 인사해. 나이 처먹고 직장 없이 놀고 먹는 민폐덩어리야.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하고 우리 집에 빌 붙어서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라고나 할까?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여자 소개해준다더니 경찰은 뭔데? 당신 같은 인간을 상대하려면 꼭 필요해서 불렀어. 뭐해? 인사 안 하고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 왜? 앞에 경찰이 있어서 쫄았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 마저 해. 아까 왼쪽 뺨 때렸으니까 오른쪽 뺨도 때려봐. 그래야 제대로 콩밥 먹지? 뭐? 난 너 같은 거 잘 알아.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척하는 인간. 어머님, 아버님, 내 남편이 그동안 잘해주고 이해해주니까 네 멋대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했어? 다들 힘이 없어서 마냥 당하고 살았겠니? 아무리 못났어도 가족이니까 보듬어 살아준 거야. 그럼 고마운 줄 알고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가족한테 굴던 버릇을 나한테까지 부려? 내가 네 어머님, 아버님처럼 마냥 참고 이해해줄 줄 알아나 뭔데? 틀렸어. 난 뒤돌아서면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 같은 건 얼마든지 콩밥 먹일 수 있다고. 그동안 시부모님하고 남편 얼굴 봐서 성질 죽이고 아주버님 대우해줬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난 더 강하게 나갈 거야. 난 너와 달리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약하거든. 자, 어서 인사해. 네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내 친구잖아. 참,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 소개를 안 했네. 내 친구 변호사야. 그래서 너 같은 놈들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난 지금부터 폭행죄로 너 고소할 거야. 앞으로 내 친구가 날 대신해서 널 상대해 줄 거니까 어디 한번 좋은 시간 가져봐.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놈의 표정은 똥 씹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그놈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저와 친구는 경찰서로 같이 동행했고 말한 대로 바로 고소 진행했어요. 중간에 병원에 들려서 진단서도 떼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증인까지 되어줬습니다. 가족들조차 외면하고 제 편을 드니까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되는 일도 없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다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괜한 자격지심 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세 등등하던 패기는 어디 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꼴을 보니 그제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제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고 시댁에 나가서 따로 살라고 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막노동을 하던 뭐라도 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시댁을 나가 살았고 그 뒤로 제 눈앞에 얼씬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어머님은 진작 마음 독하게 먹고 이렇게 쫓아낼 걸. 그동안 마음 약해서 다 받아주고 살았다면서 후회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갔더라면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제 밥그릇 잘 챙겼을 텐데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씁쓸해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 우리 가정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까불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난리쳤거든요. 내 친구 중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어마어마한 직업을 가진 친구들도 많다고 했고 궁금하면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꼬리 내리고 조용히 살더군요. 더 이상 별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진상짓 부린다면 그땐 제대로 응징하고 또 사연 보내러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